직장인분들이시라면 다들 공감하실 내용일 것 같아요. 곡소리 나는 월급 실수령액 4대 보험 사람들 다들 이거를 왜 내가 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그러는데 월급 실수령액 보면서 막 곡소리 나오지만 그래도 이 4대 보험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4대 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 질병, 상해, 실업, 노령 등을 보험 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의무적으로 이제 실행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죠. 의무적으로 실행을 안 하면 안 넣는 사람이 더 많겠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들도록 하는데요. 4대 보험이 들어가는 직장을 다닌다는 거는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직장을 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은행에 예를 들어서 뭔가 대출을 받거나 이러면 4대 보험을 먼저 물어보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4대 보험이 이제 필요한 이유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씩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고용보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고용보험은 직장을 갑자기 잃었을 때를 보장하는 보험으로서 해고 및 폐업 등 원치 않은 상황의 소득 단절 시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고용보험에는 두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실업급여일 겁니다. 물론 이런 걸 해주는 사업자들도 있지만 악용하는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들이 있으시죠. 그렇게 계약직으로 먼저 고용을 한 거예요. 1년을. 그럼 1년을 다 안 채웠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 공고사직을 하는 거잖아요. 네가 그냥 나가라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진짜 나쁜 사례는 고용노동청에 전화를 하면 고용노동부 쪽에서도 뭐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냐면서 그냥 대충 그렇게 해가지고 좋게 좋게 끝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서 물론 잘 해주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고 싶은 이유가 결국엔 자기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주질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기가 챙겨야 되는데 참 애매한 부분이 너무 많고요. 또 노동 쪽에 가면은 또 자기 입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고용주는 고용주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고 또 여러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통 제가 얘기했던 실업급여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두 번째는 아마 모르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모성보호사업급여로 육아휴직급여와 산전 후 휴가급여가 있다고 합니다. 나도 놀랐습니다. 이런 것도 있는 거 아세요? 얘기를 하는데 생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냥 시저급여만 있는 줄 알았지.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나 모성보호사업급여 너무 어려운 말 갖다 붙였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너무 정책이 좋아지고 저출산 이런 문제 때문에 단순히 옛날에는 여성에게만 육아휴직 수당을 줬다면 지금은 남편분한테도 육아휴직 수당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추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기를 낳아가지고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이런 간전 휴가를 준다는 건 대단히 발전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4대 보험 중에 이제 두 번째 국민연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소득이 없어질 때를 대비하는 보험으로서 평생 지급되고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여 안정적이며 물가 걱정이 없는 연금입니다. 네. 즉 사회 구성원들이 빈곤이나 질병, 산업재해, 실업 등 사회적 경제적 위기에 빠질 가능성에 대비하는 국가제도인 것이죠. 연금보험의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한 근로소득자는 9% 중 4.5%만 부담하게 되지만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 9%를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몰랐던 사실이죠. 국민연금은 말도 많고 탈도 많잖아요. 뭐 나중엔 돈 받을 수 없다. 나중에 몇 년 되면은 돈이 바닥이 나가지고 우리는 못 받는다. 설마 나라에서 이때 묻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반 사람들한테 연금을 달달이 넣게 해가지고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이거 믿을 수 있는 보장인데 국민연금만큼은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사실 요즘에는 급여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나는 1,000만 원밖에 벌지 못하지만 누군가는 1억, 2억을 벌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또 많이 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조금 저는 나름대로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잘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잘 운영해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안전하게 다 지급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산재보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실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분들 조금 위험한 일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으신 분들한테는 특히 필요한 부분인데요.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를 대비하는 보험으로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를 당할 경우 그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어 기업이 납부합니다. 또한 보험료를 위한 고의적인 사고가 아닌 이상 일하다 다치는 것이 본인의 실수여도 보장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근무 중 생긴 사고여야 한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팁으로 산재 치료 중 회사는 대상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강제 출국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물론 산재보험이 적용이 다 되지만 꼭 주의해야 될 부분은 근무 중에 일어난 사고라는 점. 아주 애매합니다. 이게 뭐 출근할 때도 회사 근무를 속하나요? 이런 거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던 것 네, 같은데. 그런 것도 있고 응. 또 그런 부분도 있죠.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같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과로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규제? 사실 법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지만 항상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점점 추가되는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스트레스나 이런 게 예전에는 산재보험이 적용이 안 됐는데 지금은 뭔가 산재보험으로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스트레스가 그 뭐 모든 병의 근원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인정하는 병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네 번째입니다. 건강보험이 필요한 이유.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를 대비하는 보험으로서 진료비의 가계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평소 보험비를 내고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또한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장 절반씩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4대 보험이 참 좋은데 특히 여기 건강보험 정말 저는 한국인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잘 돼 있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건강보험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민간에서 한다 그러면은 가격이 어마어마할걸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MRI를 찍게 되면 50만 원인데 미국에서 찍으면 얼마게요?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MRI 한번 못 찍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그 라디오스타에 나오신 한 분이 계신데 연예인 유명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도 미국에서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병원을 가셨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5천만 원 정도 들 수술비가 얼마 정도 나왔게요? 5억 나왔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오, 어떻게 하셨어요? 5억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또- 돈 없는 사람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돈 없는 사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비 없으면 죽는다 했어. 특히 의료 같은 거는 절대 민간 사업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수도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의료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업으로 이거 돈벌이를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큼은 신념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또 이 의료보험에 대해서 또 하나를 얘기해드리면 지금 점점 미국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한국 분들이 많이 모르고 계세요. 왜냐면 다른 나라 이야기도 하니까요. 현재 10년 사이에 마약을 섭취하고 있는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어요? 너무 아픈데 그거를 병을 치료를 받지 못해서 마약성 약을 사서 그거를 참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마약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각하네요. 마약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마약 사용이 점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겠죠. 중독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는. 근데 이게 마약이 내가 치료를 못 받아서 이거를 사용한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맞죠? 잠담합니다. 이런 소리 들으니까 오새같이 좋은 세상에 그 큰 나라에서 그런 일 벌어진다 하니까 참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이렇게 좀 재밌게 이렇게 끝났고요.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부자 됩시다.